준쌤 대회 준비 기간은 대충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100일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100일 맞나요? 3월 초부터 준비를 했어요. 3월 달에 되자마자 준비하고 그 다음에 6월 1일 대회를 나갔으니까 3개월 준비해서 같이 나간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거의 그 정도? 근데 보통 대회 준비를 3개월에 하진 않습니다. 3개월이면 대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은 거죠. 대회 날 맞춰갖고 다이어트하고 컨디셔닝까지 하고서 나가야 되는데 3개월 만에 완전 대회용 베스트 컨디션의 몸을 만들고 나간다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체성분의 관리가 평상시에 항상 좀 일정하게 잘 되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지방을 많이 빼야 될 정도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그때 체중 기억나요? 75kg, 6kg 정도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해보고 지방량이 지금 몇 킬로 나가냐, 빼야 되는 지방이 한 5kg 정도였어요. 5kg 내지 6kg. 이 안에서 빼면은 70에서 71kg 이 정도 나왔을 때 해당 체중에서 체지방률 진짜 잘 뺄 수 있으면 3%까지 빼면 좋지만 통상적으로 좀 어렵기도 하고 한 4%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진짜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체중에서 4% 목표로 그렇게 해서 대회에 나가면 되겠다 하고 갔던 거죠. 3개월 만에 될 수 있었던 거는 몸무게를 빼야 되는 게 한 5kg, 6kg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한 달에 한 2kg씩만 빼면 되잖아요. 그리고 대회를 나간다고 했을 때 완전 대회용 몸이 나오는 시점이 대회 날로부터 한 보름 정도 전에는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회 기간은 3개월. 평소에 체지방 관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평소에 체지방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체지방률이 10% 인근이었기 때문에 뺄 게 조금밖에 없었고 빠르게 준비하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쉴 때 어떻게 쉬었는지, 대회 준비하면서. 쉴 때요? 네. 정말 한 번도 안 쉬었는지, 아니면 쉴 때 잠을 조금 더 많이 잤다든지, 운동했을 때 휴식을 어떻게 취했냐, 스트레스 관리 그런 거. 일단 너무 시합 준비하면서 운동을 더 많이 하니까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회원님이랑 수업하다가 이제 앉아서 자세를 보잖아요. 그러다가 일어났을 때 쓰러질 뻔한 적이 하루에 한두 번씩은 있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 생겨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텐션도 급격하게 다운은 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수업이 취소되거나 중간에 시간이 날 때 그냥 휴게실에서 좀 휴식을 했고, 잠은 무조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려고 했었습니다. 그럼 운동은 정말 매일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매일 했어요. 쉬는 날 없이 했어요? 하루 빼고 다 했어요. 뭐 쉬는 날 하루 뭐 했는데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했어야 됐어요. 의무적이었구만. 의무는 아니고요. 여자친구 보면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잘라드릴게요. 그럼 운동했을 때 네. 보통 몇 시간 운동했는지? 일단은 최소 1시간 반은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나게 되면은 거의 3시간 정도. 길게 했네. 매일? 하루 빼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려고 했어요. 약한 부분을 계속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고, 평균 2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끊어서 했나요? 그러니까 수업 네. 1시간 기면 그때 1시간 하고 네. 중간에 또 수업하고 다시 또 끊어서 하고 연달.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달 할 때도 있고, 그거는 딱히 계획을 세워서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수업 스케줄 일정 잡혀있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운동 스케줄이 변동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운동 방법 같은 경우는 등 운동을 아예 안 했고, 선생님께서 등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좀 이래도 되나 싶긴 했었는데, 그동안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배운 게 많았고, 그리고 틀린 말을 하시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네, 그냥 믿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 운동 절대 안 하고 거의 프론트 스쿼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오버헤드 프레스, 아니면은 이제 벤치 덤벨, 거의 전면 위주의 운동을 진행을 했고, 레그 컬이나 이런 것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 하루에 몇 세트 정도? 일단 하체 운동 할 때 프론트 스쿼트 4세트 하고, 그리고 이제 고블리 스쿼트 4세트 하고, 레그 프레스나 V 스쿼트 4세트 하고, 레그 익스텐션 4세트 하고, 이너 타이 4세트 하고,
하고 복근 운동, 팔 운동 이런 식으로 하체하는 날은 그렇게 진행했고, 상체는 거의 고정으로 벤치, 오버헤드 프레스, 그냥 가슴 어깨 묶어서 계속 했었어요. 상하체. 인바디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샤워하고 있는데. 아, 진짜요? 이래도 대해준 거였어. 시합 언제 가세요? 3월 말에서 4월 초에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3개월 남았네요. 상반기 거의 첫 번째 순서 대회 준비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거 나가고 11월에 또 한 번 더 나가요. 10월씩. 아, 파이널 가십니까? 파이널? 프로전 걸고 프로카드 걸고 하는. 기회 되면 뭐 나왔으면 다 하려고 하는데 일단 데이터를 쌓는 게 좋아서 열심히 해. 다이어트 하면서 계속 배고프긴 했나요? 제가 3달 중에 처음에 2달 정도는 배고픈 느낌이 거의 없었어요. 그냥 평소에 배고픈 정도?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을 때 제가 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컨디션이 2배로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그때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죠. 코치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제 먹는 양을 더 늘렸어요. 늘렸어요. 네, 평소 그 사이클을 돌리던 칼로리 양보다 하루당 200칼로리, 300칼로리씩 늘리고 주말에 리피드를 토요일만 했었는데 일요일까지 같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다시 컨디션 돌아오고 다시 빠지더라고요. 컨디션 떨어진다는 게 그게 이제 대회 준비 시작하고 한 달 반 정도 다이어트를 진행했더니 컨디션이 좀 떨어지면서 컨디션 난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그때 감기가 걸렸다 그랬었어요. 3월 1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해가지고 한 달 반이면 4월 중순이잖아요. 4월 중순이면 그래도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려고 하는 게 좀 본격적으로 막 그러는데 그 시점에 감기가 걸린다는 게 한마디로 몸이 많이 축나고 있다 하는 거죠. 능력이 떨어졌다. 네. 근데 이제 칼로리 섭취를 엄청 많이 낮추지도 않았거든요. 칼로리 섭취량이 높았어요. 나이도 있고 하니까 어리잖아. 젊으니까. 네. 기억나시나요? 그때 2,500 기준으로 했죠. 네. 2,500 기준으로 해갖고 약간 변동이 있을 때 한 2,700에서 800까지. 네. 2,800까지 먹었었고. 그렇게 섭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 정도 다이어트를 지속했더니 컨디션 난조가 오면서 감기가 걸렸길래 감기 걸렸을 때는 제가 일주일 정도를 진짜 충분한 양의 칼로리 섭취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기억나죠? 네. 일주일 동안 지금 다이어트를 위한 칼로리 섭취 그 기준점에서 한 적게는 500, 좀 넉넉하게는 한 700칼로리 정도 불려갖고 먹자. 그렇게 해갖고 일주일 정도 약간 짧게 로딩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로딩을 통해서 감기 걸려 있었던 것도 좀 빨리 끊어내고 컨디션을 다시 좀 빠르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주말에 리피딩 진행하던 거를 이틀로 늘리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칼로리를 조금씩 더 상향 조정해갖고 그렇게 해서 마저 더 진행을 했어요. 대회 준비하다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감기 같은 거 이런 이슈가 걸리잖아요. 컨디션 문제. 네. 그럴 때는 운동 강도를 또 어떻게 했어요? 운동 강도를 원래 하던 키로수, 뭐 횟수 그런 거를 유지했나요? 아니면 좀 줄였나요? 저는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어요. 최대한 유지하려고. 네. 몸 컨디션 보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선까지는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힘들어도 그냥 BPM 높은 노래 좀 틀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더 다운되거나 그런 건 없었고 제가 대회 하루 전에 인바디 쟀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회 시작 전에 무게가 76에 골격근량이 40점 몇에 체지방이 한 8에서 10 사이였고 그리고 제가 하루 남았을 때 71kg에 골격근량이 39.8? 그러니까 별로 안 빠졌어요. 그리고 거의... 체지방이 거의 4%대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일단은 운동하면서 그런 근손실 보통 대회 준비하면 중량 한 30% 40% 떨어진다고 하잖아.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올랐었고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중량이 어느 정도 올랐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에 덤벨 벤치프레스가
보통 30에서 32로 하다가 40까지 올라간 거였고, 그리고 바벨 벤치프레스 자체가 무게 증량이 본 세트 기준 10kg가 올랐었어요. 많이 올랐네요. 네. 원래 80 정도로 했었는데 90kg 10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되는 건가? 뭔가 제가 듣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랑 대회 시즌 준비했을 때 느끼는 그런 거랑 전혀 다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싶으면서도, 근데 어쨌든 중량 올라가고 있는 건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밀어붙였고, 그래서 근육 손실이 안 나지 않았나. 계속 피드백을 잘 해주셨고, 이제 운동도 계속 잘 알려주시고, 이런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계속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생각보다 할만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회 1, 2주 전에 빼고는 다 할만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든 몸을 대회에선 보여줘야 되는데 포징이란 걸로. 근데 포징으로 어떻게 배우셨어요? 원래 제가 포징을 다른 분한테 돈을 주고 좀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배우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코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따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포징을 계속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유 포징이나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비교 심사할 때 1번부터 7번까지 뭐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힘 주는 법이랑,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계속 알려주셔서, 그래서 코치님한테 배운 걸 가지고 저 혼자 센터에서 운동 끝나고 한 30분에서 많으면 1시간씩 카메라 삼각대 세워가지고 계속 연습했죠. 근데 운동보다 포즈가 진짜 개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훨씬 힘든가요? 진짜 블랙아웃. 진짜요? 진짜 그 정도예요? 네, 저는 그랬어요. 포징 연습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도 포징을 좀 약간 포인트 딱딱 짚어주면은 잘 잡는 편이어서 그렇게 막 포징 연습을 엄청 빡세게 시킨 적은 없는데, 왜냐면 이게 포징 연습을 되게 빡세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그래야 이제 무대에 올라갔을 때 버틸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나오는 대회를 나가게 된다거나, 그러니까 결국 참가자 숫자가 관건이에요. 참가자 숫자가 많으면은 그만큼 무대 위에서 아주 장시간 동안 포징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계속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교 심사도 있고,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포징을 잡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엄청 길어진단 말이야. 더더군다나 요즘에는 뭐 카테고리가 많으니까 여러 카테고리를 중복 신청해갖고 참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포징 연습이 되게 엄청 강하게 돼야 돼요. 저도 보디빌딩을 할 때에 심지어 잠깐도 쉬지 않고 포징 연습을 2시간 동안 한 적도 있어요. 아예 쉬지도 않고 포징을 계속 잡는 시간이 좀 상대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내리 포징 연습을 하는 거를 몇 번을 경험하고 무대에 올라가서 무대 위에서 경합을 하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여태껏 연습했던 시간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 쉬운 거예요. 그쵸. 네. 포징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잘 감이 안 잡히고 숙달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포징 연습에 공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포징이 좀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게 잘 잡히는 편이다 그러면은 연습은 꾸준히 하는데 각각의 포징 자체가 잘 안 잡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제대로 순환되는 포징이 이루어지는 연습 시간이 좀 더 쌓이는 거죠. 운동보다 포징이 2배는 힘듭니다, 진짜. 네. 진짜 그 30분이 1시간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대회도 뭐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보디빌딩 뭐 이렇게 많잖아요, 카테고리가. 네. 자기가 나가고 싶은 카테고리를 나간 거예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다 진행하고 나서 몸 상태를 보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선택을 한 건가요? 저는 원래 피시크 나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체형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리가 좀 상체 어깨 쪽에 비해서 얇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연히 거기에서 좀 더 내가 1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의견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피시크 나가고 싶다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등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이 전면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니까 어차피 못한다 라고 강경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피지크에서? 네. 1등을 못할 거다.
그때는 준비할 때 등 운동을 한마디로 금지시켰잖아요. 보통 밴당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등 운동 밴당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미 신청했던 대회의 날짜에 맞춰가지고 등 운동을 한다고 한들 피지크에서 경쟁이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등 운동에 밴시키는 게 무조건 필요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좀 너무 잘못된 운동을 계속 되풀이한 것 때문에 몸의 전체적인 그 균형을 만들어주려면 등 운동에 밴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피지크 클래스에서는 상체만 심사를 하는 거니까 상체가 360도 모든 포징에서 빈틈이 없어야 승산이 있는 건데 그걸로는 좀 힘들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체형 자체도 하지가 길어요. 허리에서부터 발까지가 길이가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서구적인 체형이라서 이런 체형에서는 유리한 카테고리가 클래식 피지크가 이 체형에 가장 유리한 카테고리고 그래서 상체만 심사하는 카테고리보다는 상하체 전부 균형 있게 심사하고 가지고 있는 체형 미적인 부분도 클래식 피지크가 더 잘 알맞았죠. 혹시 합당한 이유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클래식 피지크에 대한 거를 잘 선택한 것 같다. 결과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에도 또 클래식 피지크 나가시나요 그러면? 다음에도 클래식 피지크 나갈 겁니다. 바지를 입어서 허벅지를 가리는 것보다는 팬티를 입고 허벅지를 노출하는 게 좀 더 남자답다. 하고 피지크 선수가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논란을 만들었어. 네. 보내려고. 제가 피지크 쪽에는 재능이 없어가지고 합당하게 클래식 피지크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회가 24년 6월이었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등 운동을 그럼 안 한 건데 네. 지금은 하시나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다시 보완 운동하면서 이제 지금은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한지 이제 반년도 안 됐는데 근데 확실히 빨리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정말 그때 코치님께서 등 운동을 안 시키신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너무 하강되어 있었고 어깨가 그리고 견갑이 너무 뒤로 나와 있었고 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등 운동을 1년 넘게 안 하면서 그런 약점들이 확실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익상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깨에 불편감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 등 운동을 하니까 제가 예전에 하고 있었던 등 운동이랑은 느낌이 너무나 달라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랩풀다운을 할 때 광배근에만 국한되어서 힘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등 전체가 쓰이는 느낌이다. 네. 그리고 피로도도 훨씬 높고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등 운동을 안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예전에 잘못된 방식으로 2-3년 등 운동한 것보다 발전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요. 좋습니다. 그럼 대회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한테 받으면 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코치님한테 배웠던 걸 토대로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치약 준비, 다이어트에 관한 그런 제가 정석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거를 저는 이미 몸으로 입증을 해냈고 결과까지 보여드렸으니까 당연히 도움은 되겠죠. 코치님이 저한테 했던 방식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방식인 것 같고 저는 그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회원님들한테도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변화를 해서 적용을 시킬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네, 물론 코치님만큼 알고 정보가 다른데요.
깊어지고만. 자, 선수분들 호흡 조절 해주세요. 경기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셔서 신경 쓰겠습니다.